네, 코리아 인베스트 김성훈 팀장과 함께 이 미국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 보니까 역시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에 확실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노동부의 이제 1월 고용 보고서 발표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급락한 흐름이 나온 이후에 오늘까지 이틀 연속 반등 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좀 미미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 이후로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는 테이퍼링이 직접적인 하락의 이유로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악재는 절대로 시장의 급락을 불러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테이퍼링 100억 달러 더 추가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월요일장 발표가 되었던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에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현재 시장 경제 지표의 어떤 발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신고가를 경신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만큼 경제 지표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던 기업들의 실적에도 마저도 이제는 그 숫자의 어떤 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역시도 이제는 기업들 실적이 아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경제 지표에 더욱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포함해서요. 그리고 자, 오늘은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오늘 일정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몇 가지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경제 지표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금요일 저녁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발표가 되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은 전주에 34만 8천 건이었고 이번 예상치가 34만 7천 건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빨간색 선이 4주 이동 평균선인데요. 그동안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 S&P 500 지수를 포함한 미국 주가지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S&P 500 지수를 포함한 미국 주가지수 위치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고용 지표마저도 만약에 안 좋게 나오고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위험하다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좀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오늘은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장 ISM 제조업 지수의 급락이 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검은색 선이 ISM 제조업 지수고요. 이 파란색 선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즉 ISM 제조업 지수가 한국의 수출 증가율에 약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도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투심이 우리 시장의 하락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자, 상품 가격 차트인데요. 두바이유하고 제가 구리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 뜬금없이 저런 차트를 보여주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유가 있으실 텐데. 자,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제품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박과 철강, 화학 그리고 반도체 등과 같이 중간재 부분에 치중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즉 글로벌 경제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이 좀 원자재 가격 차트가 좀 답보 상태에 있게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 역시도 조금은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자, 이 차트가 정말 중요한 그림 같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수출을 보시게 되면요. 약 2.1% 증가에 그쳤어요.
2012년 보시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는 있겠지만, 자, 과거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2001년에 IT 버블 붕괴, 그리고 2009년에 그리고 미국의 금융 위기를 제외하면은 꾸준히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는 거겠죠. 또 더불어서 항상 2년 연속 10% 아래, 즉 두 자릿수 아래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올 한 해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좀 시사해 주지 않나 싶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투자의 포인트는 결국 경기 민감주들, 예. 즉 수출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의 경제 지표 그 중요성이 커졌고 그로 인한 또 한국 시장의 영향까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주셨는데, 당장 그 어제라든가 요즘 흐름들을 봤을 때 오늘 또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좁게는 어떤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네. 예. 좀 크게는 좀 큰 그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도 제가 볼 때는 어제에 이어서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장 뭐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나마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좀 좋았던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1900을 깨자마자 코스닥 지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1월 국내 시장의 부진의 이유를 총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NY 엔저, 그리고 기업들 실적 전망치의 지속적인 하향, 그리고 중국의 경기 지표의 둔화, 그리고 신흥국의 어떤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노이즈, 여기에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으로 인한 미국 경제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까지 포함이 되면서 우리 시장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들이 좀 뭐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자, 어디서 좀 뭐 방향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믿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자료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그림은 외국인의 현물 동향인데요. 어떻습니까? 뭐 작년에 좀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올해 들어서는 꾸준히 매도가 커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외국인 선물 동향인데요. 자, 지난주에 외국인 쪽의 선물 쪽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의 기미,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1900선 확실히 지지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다시금 크게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수급은 차트에 우세하지 않습니다. 즉 차트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사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돌아선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차트도 꺾이고 있는데 수급도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 진짜 보시는 그림은 코스피 지수의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자, 1900선이 상당히 중요한 라운드 넘버 지수대였는데 이것을 갭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틀 연속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월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언제쯤 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자, 2년간의 박스권의 상단은 2050포인트, 박스권 하단은 뭐 최저점은 1770포인트인데 여기까지 가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굳이 하단을 긋는다면 한 1850포인트 언저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 구간 1900포인트 언저리, 물론 1900선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중요하겠지만 예. 이 차트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신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은 보세요. 지금보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어떤 고용 지표를 따라서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투자의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좀 큰 틀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인베스트 김성훈 팀장과 함께 미국 증시에서 국내 증시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